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고객만족 파워업 CS 교육 네 번째 시간입니다. 네. 자, 이 네 번째 시간은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만 고객을 또 우리가 어떻게 응대하고 고객들의 불평, 불만이 생겼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또 우리 CS 현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또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고객의 불평이 곧 기회이다. 컴플레인에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자, 현재 서비스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좀 계실까요? 혹여나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죠?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나에게 불만을 이렇게 얘기하면 참 힘들죠. 네. 또 고객의 불평, 불만이 아주 작은 거부터 해서 또 이렇게 뭔가 환불을 해달라. 네. 고객이 불만을 겪은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롭게 개선해달라. 네. 보상을 해달라. 좀 어렵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고객들은 참 이 고객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처하고 응대해야 될지 실제 굉장히 난감하고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불만 고객을 직원의 입장에서는 진상 고객, 나를 힘들게 하는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서비스 현장에서 지난번에 고객의 의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불만 고객에 대한 의미도 우리는 좀 더 다른 관점으로 고객을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불만 고객은 어떤 고객일까요? 자, 불만이 많은 사람. 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불만 고객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도 좀 달라야 할 것 같습니다. 불만 고객이란 뭔가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러한 고객이죠. 기업을 상대로 불만을 표현하고 적극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고객입니다. 자, 이 고객은요, 우리 기업의 잘못된 점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또 그것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고객이에요. 그래서 이 불만 고객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고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불만 고객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조금 더 바꾸셔야 되는데요. 불만 고객은 최악의 고객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고객이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이 불만 고객에 대한 의미를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 볼까요? 불만 고객은 무료 모니터 요원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뭔가 아이디어를 제공해 주는 고객이다. 그리고 고객이 불평불만을 얘기할 때는요. 나는 당신 기업의 네, 단골 고객이 되겠어. 충성 고객이 되겠다는 이런 신호를 보낸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고객의 불평은 불평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대한 애정, 관심, 신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불평을 비판하기보다는 네, 우리가 뭔가 바뀔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계신 분들은 쉽지는 않죠. 네. 우리가 고객에 대한 의미나 정의를 새롭게 이렇게 내려본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는 고객이 아니라 우리 기업에 애정이 있고요. 또 이것이 시정되거나 개선이 되었을 때 나 다시 이곳을 이용할 의향이 있어. 라는 신호로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객들의 불만의 원인은 굉장히 다양하죠. 네. 그래서 제품 자체의 문제라든지 또 서비스 문제, 고객 자신의 문제로 분류를 할 수 있겠고요. 고객 자신의 문제는 어쩔 수 없겠지만 또 제품과 서비스 차원에서는 문제 개선 여지가 당연히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품질관리학회에서의 어떤 리서치에 따르면은요,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다가 이탈하는 사유의 1위가 고객과의 접점. 접점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요? 네, 고객과 직원, 우리의 서비스가 그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 고객 접점에서의 서비스 문제가 1위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 불만을 가진 고객들은요, 응답 고객 중에 68%가 불만을 느끼고 있었고요. 그 실질적인 우리가 서비스 상품,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은 14%에 불과했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고객의 불만을 초래하는 가장 큰 원인으로는 직원들의 이런 고객 응대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서비스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규정만 해서는 안 되라든지, 또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든지, 또 뭔가 문제가 되었는데 자꾸 타 부서의 어떤 책임 회피 등으로 인해서 고객 불만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요. 우리나라 한국농률협회 조사에 따르면 네, 고객의 불만은 처음엔 제품의 문제로 이렇게 시작이 되었지만 그것을 처리하는 과정이나 응대 해결되는 과정 안에서 불만 요인을 해결하는 그 과정에서 직원의 불친절한 응대 등에 인해서 오히려 네, 불만이 더 크게 쌓였던 경험이 많다라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실질적인 원인이 되었던 제품에 대한 불만은 잊어버리고요. 그 직원의 응대 태도에 대해서 불만이 더 크게 이제 쌓이게 되는 경우인 거죠. 여러분도 네, 그런 경험 있으셨나요? 저는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그런 경험을 네, 느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고객 입장에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네, 누구나 한 번쯤은 불평, 불만을 다 느껴보셨을 것 같아요. 자, 이것이 적극적으로 해결되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서비스, 네, 그 기업을 다시 한번 이용하셨나요? 대부분의 고객들은 다 이용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네, 요즘 고객들은요, 우리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불평, 불만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말하는 고객, 말하지 않는 고객, 이렇게 크게 두 분류로 나눠봤을 때는요, 여러분 어떨까요? 말하는 고객이 훨씬 더 많을까요? 말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떨까요? 그냥 참고 다시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지 않는 고객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 여기 정말 불편하구나. 다음부터는 절대 이용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고, 네, 마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죠.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네, 이탈해버리거나 다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평 고객은 빙산의 일각이다. 여러분, 빙산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렇죠. 바다 위에 보이는 빙산은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죠. 네. 보이지 않지만 바다 밑에 깔려 있는 빙산은 오히려 더 어마어마합니다. 자, 불평 고객을 보고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네. 불평, 불만 고객의 특성상 실제 우리에게 이것을 불평, 불만을 토로하는 고객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해서 불평, 불만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고객이 A라는 것 때문에 불평, 불만이 느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고객은요, 우리가 퍼센테이지로 얘기했을 때 전체의 4%밖에 되지 않고요. 나머지 96%는 어떨까요? 말하지 않고 이곳을 이용하지 않는 고객.
자, 그래서 직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수의 몇몇 고객은 얼마 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고객들은 네, 우리 서비스와 우리 제품에 대한 만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불평, 불만을 얘기했을 때는 이것과 비슷한 케이스로 많은 고객들이 불평, 불만을 느낄 수가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 고객은 빙산의 일각이다 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고객의 불평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는요, 제품이나 서비스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때 불만을 토로하는 행위라고 하죠. 그래서 고객의 불평은 네, 이렇습니다. 항의, 잔소리, 떼쓰기, 트집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불평 고객은 우리에게 있어서 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고 스트레스 받는 일을 제공하는 까다롭고 싫은 고객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 시간을 통해서 불평, 불만 고객에 대한 새로운 가치, 새로운 의미를 한번 써내려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새로운 의미는요, 우리 자사 제품이나 서비스의 약점이나 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주면서 실수를 만회하고 고객 충성도를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고객의 불평을 새로운 아이디어, 힌트, 조언, 예언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평 고객은요, 이것이 또 우리에게 와서 뭔가 얘기하고 그것을 또 해결하는 과정, 해결되기까지 정말 귀찮고 번거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조언해주는 우리에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 고객, 믿음직한 고객이다라는 새로운 가치를 여러분들이 정립해 하실 수 있으셔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도 사람인지라 사실 서비스 현장에서 고객들의 불평, 불만이 아예 없으면 가장 베스트이겠지만, 네, 뭐 어쩔 수 없이 한두 건이라도 고객의 불평, 불만이 발생했을 때는요, 네,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왜냐하면 불평, 불만 고객에 우리가 좋은 것도 파급력이 크지만, 네, 좋지 않은 것은요, 더 큰 파급력이 있거든요. 자, 대부분의 불평, 불만 고객들이요,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퍼센테이지로 얘기를 했을 때, 명수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불평, 불만을 느꼈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네, 우리가 한 번씩 이렇게 직접, 네, 그 기업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담을 얘기를 하죠. 주로 몇 퍼센트 얘기할까요? 대략적으로 9명에서 11명, 뭐 쉽게 얘기하면 10명한테 얘기한다고 네,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더 적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10명에게 얘기한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이런 불평, 불만이 생겼을 때는요, 대부분 90%의 고객은 어떻게 한다? 여기를 이탈해버린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게 있어요. 불평, 불만을 얘기를 직접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개선되어졌을 때, 그럴 때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고객의 불평, 불만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네, 대처하고 응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10명 정도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네, 직원이 알고 있는 고객의 수는 자, 만약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 고객이 10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직원이 알고 있는 고객의 수는
명이 지나잖아요. 그래서 아주 소수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자, 보세요. 말하면 우리가 알지만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모르고 지나칠 수 있어요. 그 아는 고객 중에 모두 10명에게 얘기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떨까요? 파급력이 대단하죠. 자, 그래서, 어, 우리 기업을, 우리 기업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고 안 좋은 소리만 듣고도 네, 다시 재방문이 아니라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고객들이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을 잘 응대하게 되면 고객을 단골 고객, 충성 고객으로 만들 수 있고요. 고객의 유지율을 좀 더 높일 수 있어서 기업의 수익성에 기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 불만 고객의 충성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크게는 네 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자, 문제를 경험하지 않은 고객. 그리고 두 번째는 문제를 경험했어요. 불만을 제기했는데 만족하게 처리된 고객. 그리고 세 번째는 불만을 제기했으나 어느 정도 만족한 고객. 네 번째는 문제가 있으나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 이렇게 네 가지 고객으로 분류했을 때 고객의 충성도는요, 문제를 한 번도 경험하지 않은 고객보다 훨씬 더 충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불만을 나타나는 고객이 있다면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게 되면 이 불만 고객이 나중에는 단골 고객, 충성 고객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고객의 이탈률을 5%만이라도 줄이게 되면요. 물론 업종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기업의 수익이 25%에서 85%까지 증가하게 된다고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새로운 고객을 창출해낸다. 신규 고객을 만들어낸다.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의 고객을 얼마나 잘 유지하느냐가 정말 중요하대요. 네, 이렇게 불평, 불만 고객을 잘 관리하다 보면 이러한 고객 이탈률을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컴플레인 고객을 어떻게 응대하면 좋을까요? 일단 고객을 사랑과 관심으로 경청해 주시고, 그리고 늘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고, 물론 문제도 중요합니다만 문제에만 집중하지 말고 대안에 집중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다르고 다르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좀 더 비언어적인 표현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고객들 심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고객의 심리는 네, 예를 들어서 어, 만약에 옷을 사러 갔다라고 한다면 네, 자신의 몸 치수를 실제보다 작게 느끼는 긍정적 사고, 직원 실수를 온천에 알고픈 표현의 욕구, 기다리는 시간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증오, 10번 잘해도 한 번 소홀하면 기업을 뒤흔드는 흥분력, 그리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이러한 고객의 심리도 우리가 잘 파악을 하셔서 고객이 우리에게 이런 불평, 불만에 대한 시그널과 또 직접적인 말씀을 한다면 좀 적극적으로 응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결하는 방안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네, 어, 고객이 불평, 불만을 얘기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경청해 주셔야 돼요. 자, 진심으로 사과하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네, 문제 원인만 우리가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단 들어주셔야 돼요. 불평, 불만 고객은 내가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자,
거기에 대해서 일단 묻고 따지지도 말고 첫 번째는요. 사과의 말씀부터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게 당신의 잘못입니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문제 원인만 찾으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일단 적극적인 사과와 함께 잘 들어보시고요. 들어보시면 고객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원인을 파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질적인 해결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주시고 그리고 자,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 제안을 해 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그것이 처리되는 과정이 잘 되었는지 처리와 확인이 필요합니다. 경청, 원인 파악, 방안 모색, 해결 제안, 불만 처리, 결과 확인이 불만 고객을 해결하는 기본적인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더 효과적인 응대 기법들이 있어요. 이름하여 MTP 기법, 이름하여 히트 기법입니다. 자, 불평불만 고객이 앞에 있을 때는요, 이걸 염두해 주세요. MTP. 자, 첫 번째는요, 응대하는 사람을 바꾸는 거죠. 직원이라면 상사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신입이라면 선배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바꿔서 응대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타임입니다. 시간을 바꾼다. 자, 이 말의 의미는 고객이 진정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 조용히 듣는 거, 그리고 고객들에게 중간 보고를 하는 거. 자, 혹은 현장에서 시간차를 버리는 거. 플레이스, 장소를 바꿔주는 것인데요. 만약에 서서 이야기한다면 앉아서 얘기할 수 있도록 장소를 바꿔주는 거죠. 조용한 장소에 안내해서 따뜻한 음료를 주함으로 인해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MTP 기법이고요. 두 번째 히트 기법입니다. 처음에 H는 hear them out. 고객으로 하여금 불만사항을 다 털어놓을 수 있까지 끝까지 들어주는 것. 중간에 변명하거나 말로 가로막거나 건성으로 듣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면 오히려 고객의 분노를 더 촉발시킬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끝까지 다 들어주시는 거. 두 번째는 이 emphasize, 고객의 분노를 공감해 주는 것. 고객의 불만을 충분히 들어주시고 거기에 맞는 리액션을 적절하게 해주시고요. 선입견을 버리고 좀 더 관심을 기울여서 들어주셔야 돼요. 세 번째는 A, apologize. 자, 그런 다음에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정중하게 사과를 하시고요. 마지막에 T는 take responsibility, 문제 해결책을 검토한다. 자신이 파악한 문제의 원인이 맞는지 고객과 확인해 보시고 좀 더 친절하고 신속하게 해결책을 전달하고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해결책에 대한 내용과 효과를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어려운 것을 먼저 정중하게 말하고 가능한 것을 나중에 책임지고 해결해 드린다고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응대 중에 이 두 가지 기법이 좀 더 효과적인 불만 고객 응대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만 고객을 응대하실 때의 적절한 화법들. 네. 자, 끝까지 공청하시면서 리액션 맞장구 쳐주시는 거.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로는 그런 것 같은데 맞을까요? 끝까지 경청. 그 다음에 경청 후에 공감하는 멘트. 아, 네, 많이 불편하셨겠습니다. 왜 화가 나셨는지 알겠습니다. 저라도 불쾌했을 겁니다. 말씀하시는 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 후에 공감. 자,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불쾌하셨다면 사과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사과의 멘트들. 자, 그 다음에 문제 해결을 제시할 때 멘트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 해결 방법을 제가 책임자와 바로 상의해 보겠습니다. 문제 1, 해결을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족을 확인하는, 자, 처리했어요. 그런 다음에 확인하는, 확인하는 화법입니다. 불편에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이런 부분 처리가 잘 되었을까요?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또 불편한 점이 있으면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처리, 만족에 대한 확인, 네, 화법입니다. 자, 이러한, 네, 적절한 화법, 응대 멘트들을 잘 활용을 하셔서, 네, 불만 고객에 대해서, 불만 건에 대해서 그냥, 네, 우리가 가볍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불만 고객이 얘기하고 있는 이 불만에 대한 부정적인 파급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응대하고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현장에 있다 보면 한 번 했던 실수들, 한 번 잘못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객 불편들이 접수가 되었을 때는요, 어떤 부분들이 불편했었고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 고객 불편 불만 접수 대장을 만들어서 네, 다시 한번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기를, 네, 다시 한번 고객들에게 똑같은 어떤 케이스에서 불편 불만이 생기지 않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장에 불만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곧 기회이다 라는, 자, 불평, 불만 고객에 우리가 대처하는 자세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봤고요. 고객의 컴플레인은 즉 우리 기업을 애정하는 러브레터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고객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마음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우리의 다양성을 인정해 주세요. 나는 당신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당신의 충성 고객이 될게요. 라는 신호로 받아들여 주셔서 네, 불만 고객을 적극적으로 애정을 가지고 응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것으로서 저희가 고객 만족 파워, 네, CS 교육 4강까지 모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함께 들어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짧은 네, CS 교육이었지만 여러분들 이 CS 교육을 또 들으시고 여러분이 각자 일하고 있는 곳에 좀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